네, 일단 뭐 테슬라가 진짜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상체고가, 정말 사상체고가. 매일 사상체고가, 네, 세상체고가. 매일매일이요. 네. 다른 장들은 지금 조종기에 좀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죠? 네, 조종기에 들어갔고 지금 어쨌든 트럼프 2기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조종기에 들어갔고 이제 FOMC가 내일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나는 것 때문에 이제 대충 예상은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종기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어쨌든 그 발표하는 이제 그 거래일 기준으로 3일 연속 상승가를 기록하는데 그게 이제 상승가가 이제 원체 고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3, 4%만 돼도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정도 뛰어서 이제 479달러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기록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거의 뭐 480달러까지, 48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효과가 지금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기대감 자체가 제가 볼 땐 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통 이제 이런 효과가 있으면 많은 분들은 이제 저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이런 거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트럼프 효과나 테슬라의 그 효과에 대해서 진짜로 이게 모든 분들이 이제 이 분석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왜 상승하느냐 이러면 상승하고 나서 이 효과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이걸 분석해서 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뛰고 나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분석이 어제 분석하고 오늘 분석하고 같습니다. 예,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매체든 테슬라 AI와 머신러닝 혁신을 강조하면서 자율주행 로봇택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다 저는 약간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트럼프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140달러대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잠깐 봤을 때는 그게 지금 400 어쨌든 400 지금 뭐 80달러 가까이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한 3배, 4배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지금 뛰었다고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 그때 배팅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 보고 시가총액도 1조 5천억 달러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엔비디아가 사실은 약간 지금 오히려 지금 주춤하더라고요. 주춤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은 엔비디아가 약간 저는 이미 투자를 하실 거면 사실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오히려 지금 해보자.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년치가 완판이 된 데다가 사실은 뭐 다음 기수나 그 다음 기가 이미 더 그 장악을 했고 따라올 수 있는 기술력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다른 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실적은 이미 쌓아놓은 상태라고 보는데 사실은 지수가 사실은 어떤 경기를 앞서가는 거잖아요. 어떤 경제에서 보면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떤 기대감이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대감 반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 네,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분석들도 지금 왜 뛰는가에 대한 분석들도 사실은 뛰고 나서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목표 주가도 좀 이분들도 막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뛰고 나서 650달러 뭐 700달러 뭐 이렇게까지 예상을 막 하세요. 그 전까지는 예상을 안 하셨다가 다시 조정을 하시고 뭐 이러시는 거니까 그 외국에 대한 것들도 이분들도 그냥 다시 조정하셔서 분석하시고 이렇게 내놓는 거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십니다. 이분들도 그러니까 잘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우상향이고 기대감은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기까지 1월 20일이니까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불장이지 않을까. 버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다음 장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FOMC 발표 하루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장은 사실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장은 사실 테슬라하고 브로드컴이 사실 이끌었습니다. 브로드컴이 이제 애플하고 같이 이제 뭔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퀄컴하고 이제 애플이 이제 같이 이제 손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브로드컴과 뭔가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브로드컴이
그리고 이제 틱톡과도 뭔가를 하고 계속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브로드컴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AI 뭔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대체제로 브로드컴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런 브로드컴조차도 지금 이 FOMC 발표 하루 전날은 하락을 했어요. 떨어졌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테슬라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다라고 예, 느껴지긴 이거는 하네요. 제가 보면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거기 마라고에 가서 이제 그 트럼프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도 비춰보시면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도 보니까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우버 회장도 가서 다 만난다고- 갑니다. 예. 국내만 빼고 다 아니 그러니까 갑니다. 저도 국내도 사실은 지금 가야 된다고 네, 봅니다. 국내만 빼고 다 국내도 갑니다. 100만 달러 내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아휴, 예, 티켓 끊으셔서 가셔야 걱정이 됩니다.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손정희 회장은 뭐 그거보다 10배를 내고 지금 가시는 상황이 10배가 아니죠. 더 많이 내고 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국내도 가실 수가 있고 티켓을 끊을 수 있다면 저는 기금을 내고 가시는 게 가셔서 국내 관세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나 주신다면 저는 뭐 내고 가셔서 만나서 뭔가를 해결하시고 보조금 문제나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만날 수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 라인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예, 만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맞아요.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는 거여가지고 눈도장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다 좀 찍으시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20일 날 초청을 저희가 이제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잘 모르겠지만 음. 많은 국내 어떤 인사들이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20일 날 그 인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일 날 그 가는 분에 대한 명단에 저희가 이제 초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시진핑은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홍가디 총리도 받았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누군가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제 기업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빅테크 기업들이 가서 만나고 손정희 회장이 가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뭐 누군가는 만나서 만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만 필요하다면 뭐 엔비디아나 누군가의 초청의 라인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예, 저는 뭐 그동안 뭐 이종 회장도 뭐 페이스북 회장 아니 메타 회장이랑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러셨으니까 네. 라인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예, 그 기금을 뭐 내서라도 만날 수 있으면 지켜봐야겠죠. 근데 네.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거는 네, 이제 네,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네. 기업들 차원에서 그 삼성은 지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네, 특히나 네. 공장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특히 보조금 문제가 있지. 칩스법에 네. 관한 보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서 저는 만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이나 뭐 지금 계속 칩스법 관련해서 확정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은 아직 확정 못 지었어요. 네. 근데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이거를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1순위일 것 같은데 삼성이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 그래서 FOMC 관련해서 이제 뉴욕 얘기 증시를 들어볼게요. 말씀드리면 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이제 0.61%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우존스는 9일 연속 계속 하락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푸어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해졌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조금 이제 조정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는 계속 이제 강세를 하고 있지만 이제 너무 많이 과열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조정기에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지만 나머지 중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없는 것 같고요. 빅테크 중심으로는 계속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특히 AI 중심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3.91%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조정을 받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는 3.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79달러 정도 거의 480달러 가까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요게 최근에 이제 AI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퀀텀 컴퓨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려 51%나 폭등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으면서 화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하락을 했고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